안녕하세요. 프라우드 코리아입니다. 파죽지세의 송중기의 재벌집 막내 아들입니다. 순영그룹이라는 재벌가에서 머슴처럼 회장 일가의 뒤처리를 도와주던 주인공 송중기가 회장의 비자금 문제로 토사구팽당한 뒤 손양그룹 창업주인 진양철의 막내 손자 진도준으로 환생해서 전생에 자신이 머슴처럼 일했던 순양그룹을 통째로 집어삼키기 위해 움직인다는 내용을 그린 재벌집 막내 아들은 최근 방영된 7화에서 마의 15%대의 시청률을 가뿐히 넘겼습니다. 전국 시청률은 무려 16.102%, 수도권은 심지어 18.026%였습니다. 재벌집 막내 아들은 1화부터 무서운 속도로 시청률 상승 곡선을 그렸습니다. 2화는 8.845%를 찍더니 3화에 단숨에 10.826%를 기록하면서 10%대의 시청률을 단 3화 만에 넘겨버렸죠. 이후 4화 11.80%, 5화 14.758%, 6화 14.88%로 방영 이래 7화까지 단 한 번도 시청률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앞서 송중기의 히트작 빈센조의 최고 시청률은 14%대였는데 드라마 초중반부에 이미 이를 넘어서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가파른 시청률 상승은 드라마의 주인공 송중기와 더불어 극중에서 순양그룹의 진양철 회장 역을 맡은 이상민 배우의 열연 때문이라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특히 송중기의 경우 연기력도 연기력이지만 과거 높은 시청률을 기록한 드라마의 주인공으로서 일찌감치 수많은 팬들을 거느리고 있었다고 치더라도 이번 드라마에서 이상민 씨의 연기는 정말 대단하다는 평가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물론 이상민 씨가 그전에도 많은 배역에서 뛰어난 연기력을 선보였기는 하지만 이번 재벌집 막내 아들에서 보여주는 진양철 회장 역할은 정말로 대기업 재벌가의 모습을 그대로 재현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죠. 저도 실제로 시청하면서 이상민 씨가 등장할 때면 드라마에 깊게 몰입하게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극을 이끌어 나가는 두 주인공이 정말 대단한 연기력을 선보이고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한편 재벌집 막내 아들의 경우 소설을 원작으로 하는 드라마로 애초에 소설이 과거 소설 사이트를 통해 연재되면서도 큰 인기를 얻었고 지금은 드라마와 동시에 웹툰도 연재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현재 드라마의 경우 소설 및 웹툰의 스토리와는 상당히 차이점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디테일한 내용은 스포일러가 될 수 있기에 생략하지만 소설에서는 어린 진도준의 비중이 상당히 높고 긴 시간을 차지하는데 드라마에서는 송중기의 빠른 등장을 위해 많은 부분이 뒤바뀌었고 더욱이 스토리의 일부분만 차용했지 그게 중심이 되는 내용은 상당히 많이 변경되었다고 하네요. 어쨌든 유명한 소설원작과 배우들의 탄탄한 연기력을 바탕으로 국내 시청률이 급격히 상승하다 보니 해외에서의 성적이 어떤지 궁금해하는 사람들도 많을 것이라 생각하는데요. 실제로 재벌집 막내 아들의 경우 넷플릭스, 디즈니 플러스 등 다양한 OTT를 통해 스트리밍되고 있기 때문에 더욱 그랬습니다. 일단 가장 먼저 전해진 소식은 우리에게는 상대적으로 생소한 OTT 서비스인 라쿠텐 비키에서 들려왔는데요. 라쿠텐 비키를 통해 전 세계로 스트리밍되고 있는 재벌집 막내 아들이 지난달 23일 미국, 캐나다, 브라질, 멕시코,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등 약 50여 개 국가에서 1위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라쿠텐 비키는 아시아에 드라마 및 영화를 제공하는 미국의 비디오 스트리밍 서비스인데 미주와 유럽을 비롯해 중동, 오세아니아, 인도 등 전 세계 190여 개국에 서비스 중입니다. 이와 더불어 넷플릭스에서도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지난 11월 21일부터 11월 27일까지 넷플릭스에서 가장 많은 시청시간을 기록한 비영어권 드라마에서 4위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현재 넷플릭스는 우리나라에서만 스트리밍되고 있다는 것인데요.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매일매일 업데이트되는 넷플릭스 순위 차트인 플릭스페트롤에서 재벌집 막내 아들이 보이지 않는 이유에 대해 궁금해했었죠. 현재 재벌집 막내 아들은 한국에서만 스트리밍하고 있기 때문에 플릭스페트롤에서는 보이지 않은 것입니다. 결국 넷플릭스가 제공하는 공식 사이트에서 비영어권 1000만 시간과 4위라는 성적은 순전히 한국인들의 시청 시간만으로 달성한 기록이라는 의미인데요. 만약 넷플릭스를 통해서 전 세계로 송출되었다면 어느 정도의 성적을 냈을지 상당히 궁금해지는 것 같네요. 한편 넷플릭스나 디즈니 플러스와 같은 곳에서 해외 독점권을 가져간 것이 아니라 라쿠텐 비키라는 생소한 OTT 서비스가 요즘 전 세계에서 가장 핫한 한국 드라마의 독점권을 가져간 것이 상당히 흥미로운 부분인데요. 라쿠텐 비키는 한국 드라마 재벌집 막내 아들을 내세워서 적극적으로 해외의 글로벌 시장을 공략하려고 시도했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공했죠.
과거 한국 드라마가 넷플릭스를 필두로 한 다양한 글로벌 업체 OTT 플랫폼을 통해서 해외로 진출에 성공했지만 이제는 넷플릭스와 디즈니 플러스 등에 뒤처지고 있는 일명 후발주자 OTT 플랫폼이 한국 드라마를 기반으로 글로벌 시장을 공략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현상이 생길수록 한국 드라마의 경쟁력은 올라갈 것이고 한국 드라마에 대한 투자 또한 증가할 것입니다. 또한 이를 기반으로 작품의 퀄리티 또한 상당히 좋아질 것임이 분명하죠. 이미 한국 드라마 열풍이 시작된 이후로 상당히 많은 한국 작품들이 글로벌 OTT 혹은 투자사들의 지원을 받아 높은 수준의 CG와 더불어 탄탄한 스토리와 유명 배우들을 기반으로 많은 인기를 끈 사례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재벌집 막내 아들의 원작 소설가 상경 작가는 최근 재벌집 막내 아들이 드라마로 탄생한 것을 계기로 진행한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사실 재벌집 막내 아들 배경 자체가 재벌가의 이야기를 그린 것이기 때문에 사무실과 서재 세트 정도면 충분하겠지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촬영한 드라마를 보고 나니 정말 대작이 되었다며 소감을 전하기도 했었는데요. 여담이지만 상경 작가는 드라마 방영 전부터 1987년 이전 진양철 회장의 과거 이야기를 담은 일종의 프리퀄 스토리를 써볼까 생각 중이었는데 이번 드라마를 보고 자신이 없어졌다고 말했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 송중기 배우와 이상민 배우의 연기가 너무 뛰어나서라며 그들의 뛰어난 연기로 독자들의 머릿속에 배우들의 모습이 고스란히 남아있을 것 같아 자신이 없어졌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시청률 고공행진을 달리며 국내외에서 엄청난 인기를 얻고 있는 재벌집 막내 아들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독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비키에서도 10점 만점에 9.8점이라는 엄청난 점수를 받으면서 인기몰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라쿠텐 비키에서 해외 시청자들이 남긴 리뷰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송중기 때문에 보기 시작했습니다. 솔직히 저는 인내심이 없어서 보통 종영한 드라마를 보는 것을 선호하지만 이 드라마는 매회 끈기 있게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하는 시간이 빠르게 흐르는 것이 아니었고 줄거리를 실행하기에 완벽하게 만들어졌으며 이 때문에 다음화에 무엇이 있을지 궁금하게 만들었습니다. 드라마의 방향성도 최고입니다. 그리고 연기에 대해서는 이름을 언급하지 않을 한 인물만 빼고 모두 완벽한 것 같습니다. 10점 만점에 9.9999점을 주겠습니다. 저는 대부분의 환생소설처럼 모든 것이 과장될 것이라는 생각을 머릿속에 가지고 있었는데 이 드라마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한 사람만의 노력이 아니기 때문에 이 드라마를 만드는 모든 사람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것입니다. 드라마의 첫 화부터 제 승리라고 느꼈습니다. 저는 보통 드라마가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평점을 매기곤 하지만 이 드라마의 3화를 보고 나서 나는 완벽히 이야기에 몰입했습니다. 나는 송중기가 정말로 어린아이의 몸으로 다시 환생했다고 느꼈습니다. 매너리즘, 대사 전달 방식, 그의 연기 모든 것 하나하나가 훌륭합니다. 나는 그가 이번 드라마로 꼭 상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가 그의 캐릭터에 생명을 불러넣는 것을 보는 것은 정말 매 순간 가치가 있는 일입니다. 작가와 출연진들이 모두 정신을 잃는 것과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는다면 나는 이 드라마가 실패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